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학예 세미나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을 주제로 논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며 서베이 논문이니만큼 다른 기타 예시라든가 부가적인 요소를 많이 생략하고 핵심적인 개념 위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TTA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기계학습의 경우에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임을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분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차이는 모델의 성능 저하를 야기하게 됩니다. 또 이에 따른 기존 분야와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의 차이점을 알아보자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DEG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여러 가지 소스 데이터로 모든 소스 도메인과 분포가 모든 종류의 소스 도메인과 다른 분포인 타겟 도메인에도 잘 일반화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훈련 단계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인 DA의 경우에는 적응 과정에서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에 동시에 접근하여 분포 차이를 줄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적응 과정에서도 소스 도메인에 접근해야 된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됩니다. 그에 반해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TTA의 경우에는 사전 학습된 모델을 예측 수행 전에 타겟 도메인을 테스트 데이터에 적응시키는 과정으로 DA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테스트 데이터에만 접근하고 소스 데이터에는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선 TTA의 종류부터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TTDA의 경우 모든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해 다종 에포크 적응을 실행하게 됩니다. TTBA의 경우에는 사전 훈련된 모델을 개별의 소수 인스턴스 혹은 미니 배치 단위에 적응하며 어댑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이제 각 미니 배치에 대한 예측들은 다른 미니 배치에 대해서 독립적이며 단 배치 안에서의 인스턴스끼리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OTTA의 경우에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들어오는 타겟 데이터에서 모델을 온라인 방식으로 적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전에 관찰된 미니 배치에서의 학습 지식을 현재의 미니 배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 재활용과 누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TTDA에 대해 소개를 해볼 텐데 그 전에 도메인을 먼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D는 입출력 공간인 XY로 정의되는 결합 확률 분포를 의미합니다. X의 경우 입력 데이터이며 Y의 경우 레이블 또는 출력에 해당합니다. 소스 도메인은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으며 모델이 학습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도메인을 말합니다. 타겟 도메인의 경우 모델이 예측에 관심이 있는 도메인으로 일반적으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도메인입니다.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의 경우는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분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두 가지 종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코베리에이트 시프트의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의 분포가 다른 경우로 보통 레이블의 조건부 분포는 동일합니다. 프리어 시프트의 경우에는 레이블의 사전 분포가 다른 경우이며 레이블의 확률 분포만 다른 경우입니다.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의 경우에는 소스 도메인 S의 지도 학습 지식을 활용해서 타겟 도메인의 샘플에 대한 레이블을 추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TTDA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소스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 모델 어댑테이션 등등으로 분리곤 합니다. 저자는 이 세 가지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소스 도메인 DS에서 훈련이 잘 됐다고 가정된 F 분류계인 FS와 이제 레이블이 없는 목표 타겟 도메인 DT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학습된 FS에 내재된 지식을 활용하여 타겟 도메인의 샘플에 대한 레이블을 추정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학습 방식은 모든 타겟 데이터 DT에 대해서 적응 과정 동안 이제 이 모델을 데이터가 보여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전체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 모델이 한 번씩 적응하게 되는 방식을 말하는데, TTDA는 사전에 훈련된 모델을 가져와 레이블이 없는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 한 번 적응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론이다라고 한 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TTDA에서 쓰는 수도 라벨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수도 라벨링의 경우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레이블이 없는 타겟 도메인에 적응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기법입니다. 준지도 학습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레이블이 없는 타겟 데이터에 모델이 직접 수도 라벨이란 것을 할당하게 됩니다. 이 수도 레이블의 경우에는 실제 레이블인 것처럼 활용하여 레이블이 없는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도 학습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이 WPL의 경우에는 이 목표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WPL의 경우에는 각 수도 레이블이 부여된 샘플과 실제 값의 샘플과 관련된 가중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수도 레이블의 신뢰도를 방영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레이블의 경우 영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DPL의 경우에는 이제 예측한 레이블의 확률 분포와 수도 레이블의 확률 분포 사이의 다이버전스, 즉 이제 차이점을 말하는데, 모델의 예측 결과와 수도 레이블의 분포 차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표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가 진행됩니다. 몇 가지 수도 레이블의 유형을 살펴볼 텐데, 중심 기반 레이블의 경우 네트워크 예측과 이게 타겟 특징을 기반으로 도메인별 클래스의 중심을 얻게 되고, 이제 각 샘플들은 가장 가까운 클래스 중심에 할당되며 편향되지 않은 수도 레이블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웃 기반 가상 레이블의 경우 로컬 평활성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인접한 샘플들의 예측을 통합해 수도 레이블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타겟 도메인에서 K-민즈 클러스팅을 수행하거나 메모리 뱅크의 특징과 예측을 저장하여 이웃 예측을 집계하고 타겟 도메인에서의 집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린 수도 레이블링의 경우 보안 가상 레이블인데, 네거티브 러닝 개념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예측된 수도 레이블에 속하지 않는 다른 레이블을 보안 레이블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모델이 해당 레이블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학습하게 되며 잘못된 수도 라벨이 있더라도 유용한 정보를 다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최적화 기반 가상 레이블인데, 클래스 분기념과 같은 타겟 레이블 분포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각 클래스에 대한 임계값을 조절하거나 수도 레이블의 균등 분할 제약을 직접 이용하여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앙상블 기반 레이블의 경우 노이즈가 많은 하나의 수도 레이블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수도 레이블의 예측을 결합하여 견고한 결과를 얻어낸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 이러한 수도 레이블을 이용한 학습에 있어서 수도 레이블과 예측된 분포 간의 발산을 측정하며 아까 본 목적 함수처럼 손실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표준 크로스 엔트로피이며 하드 또는 소프트 수도 라벨링과 함께 사용됩니다. 이제 이러한 수도 라벨에도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를 완화하기 위해 인스턴스별 가중치나 클래스별 가중치 등등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일반화된 크로스 엔트로피나 수도 레이블과 예측 간의 내적거리, 대칭 크로스 엔트로피 등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TTDA에서 컨스턴시 트레이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컨스턴시 트레이닝이란 입력 데이터 공간이나 모델 패러미터가 변화하더라도 네트워크가 하는 예측이나 이제 추출하는 특징이 일관되도록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일관성에 대해서는 데이터 증강 기술을 활용했을 때
원본 데이터와 변형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모델이 유사하게 예측하도록 강제하는 데이터 변형에 대한 일관성, 모델 자체가 드롭아웃이라든가 네트워크 다른 것을 도입하는 등 모델 자체가 변화했을 때에도 예측이 일관되도록 유지하는 모델 변환에 대한 일관성, 또는 데이터와 모델 모두가 변화했을 때 또 일관성을 추구하는 데이터 및 모델 변형에 대한 일관성 세 가지가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기타 일관성 정규화의 경우에는 파라미터 기반 정규화, 배치 정규화, 듀얼 분류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클러스터링 베이스드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준지도 학습의 클러스팅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즉 결정 경계가 고밀도 영역이 아닌 저밀도 영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크로스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고, 레이블이 없는 타겟 데이터에 대해 네트워크의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확실 있는 예측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상호 정보량 최대화란 입력과 이산 레이블 간의 상호 정보량을 최대화하여 보다 식별적인 클러스팅을 만들게 합니다. 이제 클러스팅 촉진이란 네트워크 특징 간의 클러스팅을 이제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것이 목표이며, 앞서 말한 상호 정보량 최대화 같은 원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특징 공간에서 유사성을 기반으로 샘플들을 이제 더 잘 분리된 클러스터로 묶으려고 합니다. 기억뱅크와 같은 기술들로 특징간의 유사성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런 TTDA의 러닝에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우선 처음은 클로스셋과 오픈셋인데, 클로스셋의 경우에는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레이블 공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어쩌면 가장 지금까지 봤던 일반적인 시나리오에 속합니다. 그에 반면 오픈셋의 경우에는 타겟 도메인에 소스 도메인이 없었던 새로운 클래스가 등장하는 경우이며, 클로스셋에 비해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평가됩니다. 그 다음은 싱글 소스와 멀티 소스인데, 이는 훈련할 때 쓰는 소스 도메인이 하나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소스 도메인에 학습이 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시나리오이며, 싱글 타겟과 멀티 타겟은 이러한 개념을 타겟에 적용시키는 것인데, 하나의 타겟 도메인의 모델을 적용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동시에 여러 개 타겟 도메인에다가 이제 적응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음은 언슈퍼바이즈와 세미 슈퍼바이즈드인데, 언슈퍼바이즈의 경우 타겟 도메인에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들만 존재하는 것이고, 세미 슈퍼바이즈드의 경우에는 소수의 데이터의 경우엔 레이블이 있는 시나리오를 말합니다. 화이트박스와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사전 학습된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 혹은 아키텍처 접근에 수정을 가할 수 있다면 화이트박스로 불리며, 이제 반대로 소스 모델의 클라우드 API 등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내부 파라미터나 아키텍처를 이제 수정할 수가 없고, 이 경우를 블랙박스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분포 변화와 레이블 분포 변화의 경우, 데이터 시프트는 입력 데이터의 분포가 소스와 타겟 간의 다른 경우이고, 레이블 시프트의 경우는 타겟 도메인에서의 레이블의 사전 확률 분포가 소스 도메인과 다른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액티브 TTDA의 경우에는 일정한 레이블링 했을 때 어떠한 특별한 가치가 높은 데이터들 몇 개 선정하여 직접 사람이 레이블을 붙이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때 직접 사람이 선별하는 만큼 어떤 샘플을 선택하는가가 가장 중점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적대적 공격에 대한 간건성 유지라던가 소스 지식의 망각 문제, 멤버십 추론 공격에 대한 취약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TTA 시나리오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TTB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앞선 TTDA가 전체 데이터의 셋에 대하여 적응하는 기법이었다면, 이의 경우 일정량의 인스턴스를 미니 배치로 묶음하여 적응시키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이미지 배치에서 인스턴스 개수가 하나일 경우 TTIA로 특정화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TTBA에서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살펴보면 이것의 역할은 훈련 데이터 X에서 활성화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게 되고 이제 각각 들어오는 샘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교화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칼리브레이션의 중요성은 BN 계층의 통계치 자체로 도메인의 고유 지식을 나타낸다고 하는 제안이 있었으며 이러한 고유 지식이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간의 분포 차이를 해소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론 하에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치 크기가 1로 아주 작을 때의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소개해드리자면 통계 추정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인스턴스 정규화 통계치를 이제 훈련할 때 BN 통계치와 혼합하여 단일 인스턴스 시나리오에 적응하는 방법이 있고 훈련 중에 IN과 BN 통계치 간의 보관 가중치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단일 인스턴스를 무작위로 증강해 확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모델의 최적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러한 최적화의 목표는 사전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테스트 시간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맞춰 조정하는 것이며 보조 작업을 활용하여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델의 훈련 단계와 테스트 단계 모두에서 주된 예측 작업 외에 다른 추가적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작업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훈련 도메인과 테스트 인스턴스 간의 어떠한 특징을 암시적으로 모델이 정렬하게 되고 이때 분포 변화에 좀 더 잘 일반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비지도 목표를 활용한 미세 조정인데 소스 도메인에서 메인 훈련 모델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없이 테스트 시점에서만 모델 최적화를 하기 위한 비지도 목적 함수를 다시 설계하게 되는 것인데 레이블이 없는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고 기존 훈련 방식에 수정할 필요 없이 유연하게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메타러닝에 대해 소개시켜드리자면 이는 메타러닝 모델을 학습하여서 적은 수의 샘플과 몇 번의 그레이디언트 작업만으로도 새로운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때 훈련 과정에서 미리 학습된 사전 학습 모델이 테스트 시점에 접근하는 새로운 데이터 분포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TTA 패러다임을 살펴볼 때 메타러닝이 효과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다고 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할 때 메타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메타 학습의 두 가지 주요 범주는 흔히 알고 있는 백워드 프로파게이션과 훈련된 모델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턴트별 정보를 활용하여 동적으로 네트워크 조정하는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인풋 어댑테이션의 경우 학습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시점에 입력 데이터를 변형하여 성능 향상을 도모합니다.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기존 모델의 최적화 방식과 다르게 파라미터는 고정이 되고 모델의 입력 데이터 자체를 조정하여 적응을 합니다. 주조 접근 방식은 프롬프트 학습, 오토인코더 기반 적응, 프레이 스타일 변환 및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매니폴드 제약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적 예측인데요. 테스트 시점에 모델 패러미터를 수정하지 않고 들어오는 테스트 데이터에 맞춰서 이번에는 추정 방식을 조정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에는 사전 학습된 모델을 변경하지 않고도 퓨처 스페이스 내에서 인접한 데이터 포인트 간의 일관된 할당을 강제하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이웃 일관성을 활용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피처 표현을 기반으로 예측 일관성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동적 예측에 부합하게 됩니다. 또는 다중 사전 학습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소스 데이터로부터 학습된 사전 모델들이 여러 가지 있을 때 모델들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테스트 시점에 나온 각 모델들의 예측치에 대한 가중치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각 개별 모델의 지식은 보존하게 되면서 동적으로 최적화된 앙상블 가중치를 찾아 성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런 다중학습 모델을 활용한 경우 중에 엔트로피 최소화 기법을 도입해 각 모델의 앙상블 개수를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있으며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정하게 됩니다. GPR의 경우에는 초기 모델 중에 하나로 사전학습된 모델을 수정하는 대신에 네트워크 자체를 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모델의 내부 동작을 건드리지 않고 예측 단계에서만 후처리를 해서 예측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OTT, 온라인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의 한계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적응을 하기 위해 일정량의 샘플이 미리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스트리밍 환경을 접할 시에는 이러한 방법들이 비실용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OTTA의 경우 이전 입력에 대해 최적화된 모델을 유지하는 온라인 변형을 제안하게 됩니다. 온라인 방식은 이전에 관찰된 미니 배치들로부터 학습된 지식들이 현재 배치에도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즉,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미니 배치 크기를 1로 설정할 경우 온라인 테스트 타임 인스턴스 적응 문제를 포함하게 됩니다. OTTA의 가장 주된 과제는 테스트 시점에서 샘플들이 다양한 분포에서 올 수 있으므로 이때 야기되는 오류 누적이나 치명적인 만과가 같은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테스트 데이터 모델에 대해 지속적 테스트 타임 적응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에 대해서는 텐트의 테스트 배치에 대한 평균 엔트로피 최소화가 뽑힐 수 있습니다. 이때 엔트로피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모델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확실한 예측을 하게 만든다는 의미이며 사전 훈련된 모델 BN 레이어에 있는 이러한 감마와 베타 파라미터만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텐트는 이러한 두 파라미터만을 업데이트하여 핵심적인 특징 추출은 보존하면서도 데이터의 분포에 맞게 모델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이런 텐트의 아이디어를 확장한 것이 VMP인데 확률론적 프레임워크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변분 베이즈 추론을 이용하며 모델 파라미터의 교란을 고의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고 모델의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해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OTTA의 수도 라벨링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는데 모델리티에서 얻은 예측들을 앙상블하여 종합하는 선택적 융합, 메모리 뱅크에 저장된 가장 가까운 이웃의 예측을 평균화하여 얻는 이웃 기반 소프트 레이블, 프로토타입 기반 분류기와 이웃 기반 분류기의 예측 차이를 줄이는 프로토타입 이웃 분류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크로스 엔트로피 대신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를 이용하여 높은 확신도의 예측에 대해 베니싱 그라디언트를 방지하는 대안적 손실함수가 있으며 블록 결례 함수를 활용하여 준지도 학습을 위한 새로운 목적 함수를 설계하게 되는 수도 라벨링이나 가장 낮은 확률을 가진 범주에서 보안 레이블을 작성하게 되는 수도 레이블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수집된 레이블 없는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클래스의 프로토타입을 계산하고 각 샘플과 프로토타입 간의 거리를 분류함으로써 분류기 레이어를 조정하는 클래스 프로토타입 활용 등이 있습니다. 컨스턴시 레귤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모델이 다양하게 변형되어도 일관된 예측을 강제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민 티처 프레임워크의 경우 약한 데이터 증강을 통한 티처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레이블들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특징을 활용하게 됩니다. 또는 다양한 증강 기법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일관되로 예측하도록 강제하는 방법도 있고 테스트 특징과 소스 혹은 타겟 프로토타입 간의 특징 공간에서도 일관성을 추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렸
듯이 OTTA의 경우에는 포게팅 문제가 많이 야기되곤 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레귤라이제이션의 경우 훈련 데이터에서 작은 서브셋을 뽑아 테스트 시점에서도 추가적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훈련 데이터 서브셋 유지가 있고, 관련 없는 보조 데이터 간의 상대적 관계를 테스트 시점 최적화 이후에도 유지하는 보조 데이터 상대적 관계 유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테스트 시점에 모델의 전체가 아닌 일부 파라미터만 최적화하는 방법도 있으며, 확률적 복원 기법 중에는 사전학습된 모델의 초기 가정치로 소수 파라미터를 무작위로 복원하는 확률적 기법과 그레디언트 노음이 작은 파라미터를 복원 대상으로 선택하여 덜 중요한 파라미터에 대한 변화를 되돌려 망각을 방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피처 레귤라이제이션을 도입하여 중요도를 인식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레디언트가 큰 샘플을 제거하고 모델 가정치가 엔트로피 손실 표면에 평탄하게 놓이도록 하는 최적화 기법도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모델의 출력이 사전학습된 모델의 출력과 유사하도록 강제하는 자기중류 정교화도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의 다양한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다운스트림 분야가 확장되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이미지나 세그멘테이션 같은 시각적 작업에 집중하였으나, 현재는 비디오, 멀티모달, 3D 포인트, 회귀 문제 등 여러 가지 범위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개방형 환경, 즉 오픈셋 환경에서의 적응을 말하는데, 기존 TTA는 훈련과 테스트의 클래스의 집합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따랐는데, 실제 환경에서는 새로운 클래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포 외의 샘플을 탐지하거나 사람이 개입하여 직접 이용한 데이터 샘플들의 라벨을 부여하는 액티브 러닝 방식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TTA에서 실제로는 테스트 데이터 분포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전에 학습한 지식을 잊어버리는 포게팅 문제를 해결하는 연속적 적응에 대한 대안과 리소스가 제한된 장치가 있을 때 메모리 소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효율적인 메모리의 OTT 솔루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시 적응이란 분야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TTA가 소스 도메인에서 특정 목적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적응이 필요한 실제 적용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분포 외의 샘플을 탐지하거나 액티브 러닝 방식을 이용하는 등 즉시 사용 가능한 모델을 이용하여 사전 훈련된 모델을 즉각적으로 적응시키는 Fully Test Time Adaptation이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GPT나 다른 클립 같은 다른 대형 모델들을 활용한 TTA 기법도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TTA가 이제 당면한 주요 과제와 연구 방향을 설명드리자면, TTA는 현재 경험적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언제 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TTA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TTA 방법들이 공정하게 평가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시나리오에서는 레이블된 검증 데이터 세트에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테스트 데이터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리드 서치로 규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레이블된 검증 데이터와 되지 않은 테스트 세트가 모두 존재하는 배치마크를 구축해야지 현실적인 평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분야의 확장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표 데이터라든지 시계열 데이터 등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표 형식의 경우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보다 XGBoost나 랜덤 포레스트 같은 트리 기반 모델들의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므로 TTA 기법이 이런 트리 기반 모델들과도 사용될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뢰성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TTA 방법들의 경우 분포 변화에 대한 모델의 견고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비해 공정성, 보안, 프라이버시, 설명 가능성과 같은 해당 분야에서 의미하는 신뢰성 있는 머신러닝에 대해서는 다소 관과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세미나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